우리는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불행하다. 니체. 결코 후회하지 말라. 후회는 한 가지 어리석음에 또 다른 어리석음을 더하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만약 후회할 만한 나쁜 일을 저질렀다면 앞으로는 좋은 일을 하겠노라 다짐하라. 장자. 사람의 뱃속에는 빈 공간이 있고 마음에도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있다. 마음에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없으면 눈, 귀, 코, 입, 마음, 지식, 지혜 등에 의해 발동한 정욕들이 서로 싸우게 된다. 사람들이 큰 숲속이나 산속을 좋아하는 이유는 정신이 정욕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체로 우리는 잔잔한 행복을 길게 만끽하는 경우보단 어떤 고통에 젖어 있거나 환희에 젖어 있는 경우가 많다.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이유도 작지만 잔잔한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반증이다. 사랑이 실종되었으므로 사랑을 부르짖듯이 말이다. 사소한 행복은 큰 노력 없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을 용기 있게 선택했을 때 찾아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불행하다. 행복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때때로 인간관계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리 거창하게 정해놓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 상대를 개조하려고 할 때가 많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해놓은 목표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 자연 대상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인간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일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이미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바라보며 만족하는 것에 행복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후회는 바로 이 순간에 머물거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나쁜 감정이다. 이 순간에 집중한다는 것은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채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현실 그 자체를 충실하게 살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곧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 17세기 네덜란드의 철학자인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후회는 덕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행위를 후회하는 자는 이중으로 비참하거나 무능하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사악한 욕망에, 그 다음에는 슬픔에 정복되기 때문이다. 무관심은 나를 지키는 수단이다. 니체. 아무것도 하지 말라. 병에 걸리면 결코 반응해서는 안 될 때에 가장 맹목적으로 반응한다. 본성의 강함은 반응을 기다리는 일에서 나타난다. 무언가를 행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더 유용하다. 은거하는 철학자, 탁발승의 실천은 올바른 가치 척도에 의한 것이다. 어떤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가능한 한 최대로 저지할 때 그 자신에게 가장 유용하다. 장자, 왕을 위해 싸움닭을 키우는 기성자라는 사람이 있었다. 왕은 언제쯤 그 닭이 싸울 준비가 되는지 궁금해 물었지만 기성자는 아직 안 됩니다. 허세만 부리고 자기 힘을 너무 믿습니다. 상대편 닭의 소리만 들어도 격하게 반응합니다. 같은 식의 반응만 보였다. 한 달이 지난 뒤에야 그는 닭이 이제 싸울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제는 상대편 닭이 울어도 반응조차 없습니다. 마치 나무로 만든 닭 같습니다. 다른 닭들이 감히 덤빌 생각을 못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장자와 더불어 도가 사상을 대표하는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오직 다투지 않으므로 천하에 그와 다툴 자가 없다. 장자의 아포리즘도 니체의 아포리즘도 노자와 같은 맥락이다.
전혀 반응이 없는 닭처럼 무덤덤한 태도는 도리어 상대로부터의 공격에서 나를 지켜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에 대한 비판이 있을 때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반응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엉킨 실타래를 풀려고 하는데 잘 안 풀릴 때는 짜증을 내면서 풀면 더 안 풀린다. 이럴 때는 다른 곳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마음이 차분해진 다음에 다시 풀어보라. 이전보다 잘 풀릴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배짱은 중요하다. 하지만 모욕에 매번 반응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반응이란 온갖 사건과 자극에 반사적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걸 말한다. 충분히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자제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만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다. 니체는 이를 여성스러운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자기 안에 이런 식으로 힘을 축적하는 것은 임신이 진행되는 방식과도 비슷하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니체에 따르면 밝아지고자 한다면 오랫동안 구름으로 머물러야 한다. 고독은 모든 뛰어난 인물의 운명이다. 니체. 나는 나 자신을 기다려야 한다. 나의 자아의 샘으로부터 물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 갈증을 참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고독으로 들어간다. 많은 사람들 틈에서 그 사람들처럼 살고 내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이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추방하고 나에게서 영혼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악의를 품으며 모든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때 내가 다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막이 필요하다. 장자.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발자취가 남는 것이 싫어서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내달린 사람이 있었다. 발을 들어 올리는 횟수가 많을수록 발자취는 점점 많아졌고 달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수록 그림자는 몸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달리는 속도가 더디기 때문이라 생각하여 쉬지 않고 질주하다가 결국 힘이 다해 죽고 말았다. 그 사람은 그늘진 어두운 곳에 있으면 그림자가 없어진다는 것을 몰랐고 움직이지 않고 조용하게 있으면 발자취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몰랐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독이라는 바다에 떠있는 하나의 섬이다. 삶을 살아갈 땐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스럽게 움직이며 평생을 노력하고 그 노력이 좌절되면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며 목표를 관철하려 한다. 장자는 어부의 입을 빌려 이러한 우직한 태도를 그림자와 발자취가 싫어 내달리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다. 니체는 인간이 진정으로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고독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니체가 말하는 고독은 단순히 응거하여 홀로 지내는 것이 아니다. 여론이나 일반적인 가치관에 지배되지 않고 독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립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여론이나 일반적인 가치관에 동조한다. 그런 사람들은 엄습하는 공허함의 원인이 보다 자극적이고 보다 신선한 사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공허함과 건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바쁘게 지내려고 한다. 현대인들은 군중 속의 고독을 두려워하지만 혼자 고요히 있는 것이 도리어 유익한 경우가 많다. 늘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심지어 최고의 사람들이 곁에 있다 해도 불필요한 피로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고독은 훌륭한 친구다. 고독은 상대방이나 외부 세계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거둬들이는 기술이며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더욱 몰입하는 훈련이다. 주변이 나를 홀로 만들어도 아쉬워하지 마라. 고독은 힘을 비축하게 해준다. 니체가 한때 좋아했던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고독은 모든 뛰어난 인물의 운명이다. 니체가 좋아했음직한 말이다. 18세기 전반기 프랑스 사상가 보브나르그의 말처럼 고독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음식이 유체에 미치는 영향과 같다. 이 말 또한 니체가 좋아했을 것 같다. 니체의 관점에 따르면 뛰어난 인물들은 높은 이상의 소유자였으며 모두 그 시대보다 앞선 사람들이다. 그들의 사상과 계획이 보통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독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 니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 대해 하는 이야기는 어떤 것인지를 매일 듣게 된다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파멸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은 매일 우리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우리를 살려둔다. 우리가 칭찬이나 비난을 받거나 기대나 희망의 대상이 된다고 해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자. 장자. 내가 말하는 선함이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인의가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본성에 자신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라 보지 않고 상대방의 관점에 휘둘려 보고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여 자연스럽게 만족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 사로잡혀 만족하는 사람은 남의 만족에 만족할 뿐 자기 자신의 진정한 만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남의 길을 따라갈 뿐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가지 못하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다.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남 또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남을 사랑한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은 남도 경멸하기 쉽다. 평범한 인간관계에서도 열등감이 강한 자들은 자기의 결핍을 남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남을 섣불리 이롭게 하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남을 괴롭히는 일일 수도 있다. 자기 입장에서 상대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에게 보탬이 되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관계는 상대를 통해 어떤 것을 충족시키려고 할 때 잘못되기 시작한다. 내 모든 경험은 타인과는 공유할 수 없는 나만의 관점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나만의 개인적인 경험을 믿어야만 한다. 객관성은 주관적이다라는 말도 있다. 나 말고는 아무도 내 관점을 경험할 수 없다. 세상에 대한 내 객관적 지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면 내 주변의 세상이 더 경이롭게 느껴질 수 있다. 내가 구성한 세상은 내가 읽은 책, 내가 만난 사람, 내가 한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 나는 어느 누구와도 다른 나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내가 사는 세상은 어느 누가 사는 세상과도 같지 않다.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 삶이 내게 무엇인지를 내가 아닌 외부의 관찰자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일단은 주관성이 1차적인 경험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진짜 삶이고 객관성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 각자가 개인적인 경험 위에 구성한 것이다. 니체와 장자는 개인의 독립된 가치를 특별히 강조했다. 있는 그대로의 삶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니체.
나는 사물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되고 싶다. 이것은 운명에. 나는 추한 것과 전쟁하고 싶지 않다. 나는 비난하지 않겠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조차도 비난하지 않겠다. 그런 것들에게서 시선을 돌리는 것이 내가 유일하게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나는 긍정하는 사람, 그 이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 장자, 상대를 엄격하게 몰아세우면 반드시 나쁜 마음으로 반응하기 마련인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른다. 그러면서 어떻게 결말을 알겠는가? 한도가 지나치면 과장에 불과하고 군주의 명령을 바꾸거나 성공하기 위해 억지로 권하는 것은 이를 위태롭게 한다. 무릇 사물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따라 마음이 유유자적하고 모든 것을 부득이한 필연의 운명에 맡긴 채 중도를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니체의 운명에는 모든 것을 긍정하는 사고다. 운명에는 있는 그대로 자신의 운명을 긍정하는 일종의 씩씩한 자세나 결의 혹은 고양된 느낌에 충만된 기분이다. 또한 현재 존재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특별히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기를 바라지 않고 나에게 벌어진 필연적 사실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운명에는 우리 자신이 갖는 창조적 에너지를 거스르거나 억제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결정된 우리의 운명을 긍정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삶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운명애를 이룬 사람이다. 장자는 비극적 현실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삶에 대한 비관주의를 극복하려 했다. 장자의 현상 세계와의 거리두기는 현실의 억압적 사태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현실의 억압을 충분히 경험하여 그것을 다른 경계의 지평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장자는 삶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초월하여 삶과 죽음을 하나의 변화의 양상으로 바라보고자 했다. 그리고 운명으로 주어진 외부 상황에 자연스럽게 순응하면서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음이 없이 타고난 자연 그대로의 자신의 본성에 따르고자 했다. 동양 철학사에서 가장 손꼽히는 이단아 장자,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급진적인 반항아 니체. 니체와 장자는 남의 호흡에 끌려다니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곧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여 행복의 지름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